안녕하세요. 한영솔루텍 솔리드웍스 기술지원팀 최한규입니다. 이번 알셀 솔잡에서는 용접 구조물의 구조용 멤버 기능을 이용하여 피크닉 테이블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의 구조용 멤버 프로파일을 작성하고 해당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피크닉 테이블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솔리드웍스를 처음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의 저장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의 파일 위치, 폴더 보여줄 항목에서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을 선택하면 현재 저장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조용 멤버 프로파일을 작성하기 위해서 새 파트를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형식을 live fit path로 변경하고 파일 위치에서 확인한 경로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폴더 안에 랭, 코리안 폴더 안에 보시면 웰드먼트 프로파일 폴더 안에 우드라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럼버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프로파일을 그리기 위해 스케치를 추가하고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치수를 입력하고 스케치 중간에 중심선을 이용해서 보조선을 그려줍니다. 추후에 프로파일 배치할 때 기준선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스케치 종료 후에 해당 스케치에서 우클릭해서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라이브러리 피처로 포함되었음을 나타내는 L 표시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저장 후에 피처 설정을 이용해 추가적인 설정과 치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파일의 높이와 길이를 각각 추가해 주시고요. 설정명은 2 곱하기 4 그리고 2 곱하기 6과 2 곱하기 8 세 가지의 설정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각각의 설정마다 프로파일의 길이를 5.5인치 그리고 7.25인치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명도 마찬가지로 럼버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프로파일은 다시 한번 저장을 해 주시고 종료해 주시면 이상으로 프로파일은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피크닉 테이블을 그리기 위해서 기존이 되는 스케치를 미리 몇 개 그려 놓았습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구조용 멤버에 우드 폴더에 럼버라는 파일을 선택해서 원하는 규격을 선택해 줍니다. 그룹을 선택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스케치를 선택하게 되면 프로파일의 가운데에 스케치가 위치하게 됩니다. 프로파일 배치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기준으로 위치할 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새 그룹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스케치를 선택하시고 나서 프로파일 배치를 통해 원하는 위치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새 그룹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프로파일 배치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시면 보신 것처럼 프로파일이 위치가 수정된 채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조용 멤버에서 이번에는 다른 크기의 설정값을 선택해 주시고요. 새 그룹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스케치를 선택하시고 또 프로파일 배치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다시 새 그룹을 추가하시고
기준이 되는 스케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회전을 주기 위해서 각도 값을 90도로 입력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90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프로파일 배치까지 해주시면 추가적인 구조물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어서 구조용 멤버에서 이번에는 2 곱하기 6 크기의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새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스케치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마찬가지로 각도 값을 이용해서 90도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배치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라내기와 늘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한 구조물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잘라낼 또는 늘리고자 하는 파트를 선택하시고 나서 기존이 되는 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면까지 바디를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잘라내고자 하는 파트를 선택하시고 기존이 되는 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면을 기준으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탑 플랜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탑 플랜을 기준으로 바디가 잘라지는 것을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바디를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늘릴 바디를 선택하시고 나서 기존이 되는 면을 각각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면까지 바디를 늘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접 구조물을 복사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패턴을 이용해서 먼저 복사할 방향을 지정해 주시고요. 간격과 개수를 입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방향 2번도 선형 패턴에 적용된 방향을 입력해 주시고요. 간격과 개수를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시드만 기능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미리 보기를 체크해 주시고 복사가 적용이 될 바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란색 미리 보기로 선형 패턴에 의해 복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확인을 통해서 바로 피크닉 테이블의 그 테이블 부분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피크닉 테이블의 다리 부분을 반대쪽 방향으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평면을 기준으로 잡아주시고요. 복사될 파트를 각각 클릭해서 반대편에도 이 테이블의 다리가 만들어지도록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 부분을 그려볼 텐데요. 먼저 기준선을 그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용접 구조물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스케치를 먼저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스케치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시고 나서 정확한 치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용접 구조물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용접 구조물의 구조용 멤버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 곱하기 6 규격을 선택하신 다음에 작성한 스케치를 선택을 하시고 프로파일 배치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방금 추가한 구조물을 옆에도 하나 더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못따기 기능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부분에 각진 모서리를 못따기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 부분을 못따기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못따기 기능을 추가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한쪽 면에 대한 의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대칭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복사를 해줄 텐데요. 그 전에 못따기를 적용한 피처를 반대쪽으로 복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준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의자 구조물도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스케치는 꺼주시면 됩니다.